오늘은 저희 취재 편의점의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뜨거운 연대, 평화의 인사,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 보시고 편의점. 편의점,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입니다. 우리 광주 하면 나눔과 연대의 광주 아닙니까?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광주 곳곳 속살을 또 속 냄새를 잘 우리 편의점이 알려주고 또 만나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새해 얼마 전 설이었는데 이제 더 봄날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총선 잘들 선택하셔서 새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남쪽 동네니까 내려오니까 훨씬 따뜻하고. 오늘 같으면 완전히 봄날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햇살이 또, 마침 또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그냥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상황을 쭉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워낙 높아서, 광주 시민들 같으면 워낙 정치 민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이라서 상당히 세게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래요? 예, 아침에 양동시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일단 좀 관망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겠다. 예, 경선이 곧 여기는 본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들으시는 광주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보통 유권자들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네. 대부분 유권자들은 그 투표로 마음을 표시하지 네. 말로 표시 않잖아요. 맞습니다. 결정적일 때 예. 투표 행위로 네. 선거 시기에 오면 네. 마음을 표시하죠. 우리 광주 시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투표 시간에 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광주는 이제 애선이 본선이다라는 네. 취지 아닙니까? 예, 예. 그만큼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너무 치열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은 이미 2달 전부터, 네. 2달이 뭡니까? 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다 끝냈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4월 10일이 아니라 네. 지금 2월 20일이지만 4월 10일로 예. 가 있는 마음들이죠. 그만큼 이제 예선이 본선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좋은 분이 후보로 선택되기를 바라고 또 후보가 선택되면 비전 있는 정책을 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돌아본 민심 가운데 어떤 말씀 제일 많이 주셨냐면 다 떠나서 광주 발전, 광주 지역 발전하겠다는 후보에게 한 표 행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민생 토론회 열면서 뭐 이런 부산에 가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이제 광주에 또 오셔서 또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독일 해외 순방 취소하고 호남행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신다고 하십니까? 원래 대통령 일정은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예. 근데 이제 원래 1월 초에 광주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했어요. 원래 1월 초순경에 예. 광주로 와서 네. 광주의 대표 상품이 뭐냐면 AI 아닙니까? 예.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작년 연말에 다 완공을 해서 네. 이제 사실은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대통령이 이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 오픈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1월 초순경에 오기로 약속이 다 돼 있었어요. 예. 그래 저도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CES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죠. 진짜요? 그렇죠. 그거 못 갔죠. 1월 아니, 9일 날. 대통령이 광주에 오신다는데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도 그렇지만 예. 광주로서는 AI 데이터 센터
그 문을 여는 것은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원래 오기로 다 약속이 돼서 준비를 예.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걸 못 오게 된 거예요. 못 오고 어디로 갔냐면 예. 수원으로 간 거예요. 수원으로? 그래서 수원에서 어머. 민생 투어를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엄청 열받았죠. 아니, 아니. 나도 미국도 예. 못 가게 하고.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예. 그 뒤로 그래 뭐 대통령 일정이란 거 예.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러겠다라고 예. 했는데 예. 얼마 있다가 얼마 전에 예. 부산에서 예. 민생 투어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 제가 그때는 화가 좀 나더라고요. 예. 아니 저 호남은 뭐냐 이거 광주는 예. 꽂아놓은 보리차동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민생 투어를 골고루 다녀야 된다. 네. 그래서 광주를 오지 않으면 이건 음. 오해의 성질이 있다. 네. 이건 잘못하면 이건 예. 선거 예. 저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예. 있다. 예. 그러고 이제 제가 한마디 예.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독일 가려다 광주 호남 오는 그래서 건가요? 독일을 만약 그래서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하고. 광주로 왔다고 하면 예. 우리 광주가 욕 먹죠. 그러면 아니 광주가 욕먹기 해외 전에 일정은- 제가 보기엔 독일이 열받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 시장님. 해외 순방 일정은 뭔가 이유에 의해서 취소된 거고 예,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장님? 뭐 왜 취소했을까요? 글쎄 저도 대통령 모시는 입장에서 예. 청와대 한 2년 있어봤지만은 네. 그 이유는 잘 모르죠. 제가 예. 그런데 이렇게 나흘 앞두고 대통령 행사는 대체로 뭐 몇 달 전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그렇죠. 많고 특히 수행팀 짜야 네. 되고 항상 그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대기업 회장님들 일정 바빠서 이거 다 정리 조정하려면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나흘 전에 안 가겠다 이래버리면 예. 상대국도 그렇고 이게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글쎄 이제 어떻게 그 조율됐고 나중에 또 어떻게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대통령의 움직임은 뭐 국외 일정이든 국내 일정이든 네. 대통령의 일정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조율되는 그런 네. 일정 아닙니까? 예, 특히 예. 국제 관계에서 글로벌 세계에서의 외교 활동은 특히나 조율이 많은데 네. 이번 갑자기 4일 전에 취소된 것은 저도 청와대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는 좀 의아하죠. 사실은. 네. 의아하다. 예. 예. 그 자주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이럴 수가 없죠. 아. 거의 천재지변에 준하지 않으면 네. 해외 일정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죠. 예를 들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는 예. 예를 들면 에이펙이 칠레에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던 폭동 때문에 취소됐던 그런 국제적인 사례가 한 네. 번 있었고요. 예. 그러긴 했는데 국제 관계에서 그 약속들이 취소되는 것은 매우 흔치 않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다. 있기 매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다. 네. 네. 뭐 이유는 뭔 이유가 있었겠죠. 알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댁 때문 아닙니까?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예. 시민들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군 공항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백화점, 복합 쇼핑몰, 뭐 이거 세우는 문제, 또 도시철도 건설하는 문제, 뭐 이런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예컨대 대통령이 오신다면 이 이슈들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민생 투어로 오시면 네. AI 지금 산업 관련해서 네. 1단계가 끝났습니다. 네. 한 4,500억 들어서 1단계 사업이 끝나나서 네. 2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2단계 한 5천억 이상 되는 네. 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네.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광주라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즐길 곳, 네. 또 누릴 곳이 부족하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이슈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복합 쇼핑몰이야
민간 투자자들이 이제 네. 1조 2천억에서 그에 상응하는 음. 돈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건 되는데 네. 복합 쇼핑몰을 둘러싸고 있는 인프라, 음. 교통 인프라라든가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임 네. 이런 인프라 구축에는 음.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인프라 구축에. 그런 요구와 네. 그런 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실까. 아, 네.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정부도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는 하지만 주요 뭐 도로라든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이게 동시 발전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단위로는 안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이게 네. 함께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실 거다. 일단 그 AI 산업과 복합 예. 쇼핑몰 네. 그리고 어떻든 광주는 문화 중심 도시를 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위한 여러 문화 인프라 구축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민심을 듣고 가지 않으실까 네. 이렇게 좀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 총선이 한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소위 이제 광주의 오피니언 리더들 만나시고 이러면 광주 민심들을 이렇게 청취할 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주로 광주의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총선을 바라보는 민심. 이제 마음들이 조금 복잡하지요. 예를 들면 이제 광주 시민들은 대선에 졌다. 네. 그래서 정권을 이어가지 못했다. 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책임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현역 의원에다가도 책임론을 맞추고 있고 네. 어떤 분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다가도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민주당이라는 것으로 했다 맞추기도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그 정권을 이어가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에 이제 그 하나의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네. 많이 후퇴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검찰 공화국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검찰 공화국, 이 검찰이 곳곳에 포진되고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 네. 민주주의와 정치 검찰은 늘 대립된 이치에 있었고 한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검찰과의 투쟁도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을 네. 가졌던 적이 있죠. 그런 점에서 검찰들이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고 네. 검찰공화국으로 바뀌는 느낌에 대해서는 네.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거부감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해소할 거냐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